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초청국가인 한국, 호주, 인도 등의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먼저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며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 내 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이 몰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인권에 이어 별도의 항목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북한이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계속 그런 점에 노력을 지속할 준비가 된 점을 환영하고 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는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특히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과 계속되는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다른 나라들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And again, I'll continue to underscore from here that our main goal is consistent or remains that it's to comple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는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한국, 일본 외무장관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한일 3국 장관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호 관심사를 위한 결연한 3국 공조에 대해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들 장관들은 북한 문제와 확산 방지 등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담에 참가한 캐나다와 일본의 외교장관이 별도의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지원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 가노 캐나다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캐나다 국방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에 더욱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네온작전 재개를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영내 안보 유지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해 대중국 관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문제, 국제무역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넓혀가고 자유무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등 공통의 가치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세계은행이 공개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5세 미만 어린이 31만 7,800명이 발육부진을 겪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18.2%로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체 26.1%인 지난 2012년 42만 9,800명에 비해 조금 개선된 수치지만 전 세계 어린이 발육 상태 5단계 기준에서는 중간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발육 부진 비율이 3.2%인 미국과 2.2%인 한국과는 각각 6배, 7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북한 내 5세 미만 과체중 어린이는 모두 33,200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1.9%로 2012년 1.3%와 비교하면 12,000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2017년 기준 5세 미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2.5%로 전 세계 평균 2%보다 높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나라별로 영양 결핍을 겪는 어린이들은 아동기 영양 결핍에 따른 발육 부진으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여파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에 부작용이 있다면서 필수 영양 서비스와 영양이 풍부한 음식 제공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안보 정보 네트워크는 5일 2021년 국제 식량 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식량 안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전 세계 조사 대상 79개국에 북한을 포함했지만 북한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15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을 지난해 55개 식량 위기국에서 배제했다면서도 북한은 지난 10년 사이 여러 차례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7개국에 포함시킨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조직적 해킹 등과 관련된 랜섬웨어 대응 등 사이버 안보 문제가 미국 부처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랜섬웨어 대응 웨비나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전체 공격 가운데 절반 또는 4분의 3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어 중요한 것은 사이버 위협이 실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으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한 에릭 골드스타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부국장은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피해 예방 방법 가운데 정기적인 백업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의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주한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전차용 공격기의 지속적인 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달 민주당의 앤 커크패트릭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상원에는 민주당 마크 켈리 의원 등 5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현재 미국 내 9개 기지와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A-10 썬더볼트 대전차 공격기의 연장 운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군복무를 했던 경험을 통해 A-10 대전차 공격기가 지상군 보호와 미국 국가안보, 준비태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격기를 계속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운용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퇴역 가능성이 제기된 A-10 대전차 공격기에 대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전차 부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연장 운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